잠이 보약이라는 말 모두 잘 알고 계신가요? 어젯밤 또 시계를 4번쯤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눈은 감고 있지만 머리는 멈추지 않고 언제 잠들었지? 하는 순간 이미 아침입니다. 잠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이불 속은 따뜻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왜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 혹시나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밤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반년, 1년씩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그 고통, 직접 겪은 분들만이 압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의 2명 중 1명 이상이 수면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중 다수는 자주 깬다, 잠이 안 든다,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치매 발병률까지 높입니다. 미국 수면학회 보고에 따르면 매일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40%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바로 건강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약 없이도 다시 푹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을 통해 밤새 깨지 않고 6시간에서 7시간 푹 자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60대 이후 약 없이 건강하게 잠드는 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지난밤에도 새벽에 여러 번 깨고 아침이 되자 더 피곤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잤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잠을 얼마나 자고 얼마나 깊이 자느냐는 우리 건강 전체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시간 이상 푹 자는 시니어는 그보다 적게 자는 분들보다 건강하게 지내는 시간이 평균 3년 정도 더 길다고 합니다. 건강 수명이란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잘 해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이 3년이나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한 연구에서는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시니어는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25%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7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자는 분들은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액 검사 수치도 훨씬 건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면은 우리 뇌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6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치매에 걸릴 위험도 40%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은 자는 동안 뇌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깜빡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도 느려지는 겁니다. 또 수면은 기분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이 나거나 하루 종일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 있으셨죠? 그게 바로 수면 부족이 만든 감정의 부작용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우울감이나 불안 증세를 겪을 확률이 30% 이상 더 높다고 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난 날엔 괜히 기분이 상쾌하고 사람들과 말도 잘 통하고 자잘한 일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몸의 병도 불러옵니다.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약 20%더 높고 비만이나 소화불량 같은 문제도 더 자주 나타납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여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바이러스나 염증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적게 자면 이런 방어 기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나 염증에도 오래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와 수면 전문기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도 하루에 최소 7시간, 가능하다면 8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이때 낮잠까지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길지 않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눈을 붙이는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그냥 잠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 전반의 문제구나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잠을 자는 시니어와 그렇지 않은 시니어 사이에선 기억력, 체력, 감정 안정성, 질병 위험에서 조용하지만 큰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면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 그리고 그 열쇠는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숙면할 수 있는지 시니어에게 맞는 수면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따라해서 큰 효과를 본 방법들만 모아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잠을 잘 자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약 없이도 깊고 편안하게 잠드는 루틴 한두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아침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만 잘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밤잠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15분에서 30분 정도 쬐는 것. 이게 수면 루틴의 시작입니다. 햇빛을 보면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 시계가 맞춰집니다. 오늘 햇빛을 본 시간이 오늘 밤 멜라토닌이 언제 나올지를 결정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산책을 겸해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바깥에 나가기 어렵다면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낮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고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 밤에도 쉽게 잠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실내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에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이게 밤에 더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낮잠 습관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낮잠이 밤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잠은 너무 길지 않게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밤잠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야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것만 바꿔도 숙면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녁 조명입니다. 우리 몸은 빛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LED 조명이나 TV, 스마트폰 불빛이 밤에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저녁 9시 이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휴대폰은 멀리 놓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 1시간은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 시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뇌가 자극받지 않도록 뉴스, 정치 콘텐츠, 유튜브 쇼츠 같은 자극적인 영상은 피하고 가벼운 음악, 독서, 명상, 따뜻한 물로 목욕 등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 중 하나는 온찜질이나 족욕입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몸의 말단이 따뜻해지면서 뇌의 온도가 살짝 떨어지고 이게 뇌를 잠들 준비가 됐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주 과학적인 원리죠. 또 한 가지는 호흡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478 호흡법, 즉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은
몸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들면서 잠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혹시 자주 깨시는 분들은 깨는 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또 깼네 하고 짜증부터 나면 몸이 다시 각성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이럴 땐 괜찮아, 다시 잘 수 있어 하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누워서 긴 호흡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다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모든 루틴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햇빛 보기 하나부터, 그 다음엔 저녁 조명 낮추기,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반드시 결과가 바뀝니다. 영상 끝날 때쯤엔 꼭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해보시겠다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한 시청자 사례와 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분께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의 중요성과 루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건 알겠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효과 본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분들은 여러분처럼 같은 고민을 하다가 작은 실천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68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새벽엔 거의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3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점점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다음날 머리가 멍한 수면제 후유증에 시달렸죠. 이분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햇빛 루틴과 자기 전 호흡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아도 3일, 5일, 일주일, 10일쯤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고 2시간씩 깨 있던 게 10분 만에 다시 잠들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다음날 눈 떴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가 다르게 기분이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2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잠이 들지 않아 밤마다 위스키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잘 들던 술 수면이 어느 순간부터는 깨는 시간이 더 잦아지고 악몽까지 꿨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도 안 좋게 나오고 가족들이 걱정하면서 이분은 저녁 루틴 개선과 조명 조절을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엔 TV를 끄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시부터 조명을 낮추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걸 한 달간 계속한 결과 지금은 술 없이도 6시간 이상 푹 주무십니다. 잠이 오는 시간이 일정해지니까 몸도 예전보다 훨씬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은 65세 부부의 사례입니다. 두 분 모두 수면 패턴이 뒤죽박죽이었고 서로 깨우고 깨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싸움도 잦았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낮 산책을 하고 자기 전 10분간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민망했지만 그 시간이 쌓이자 서로의 스트레스도 줄고 잠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둘 다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이상 잠을 자고 계신데요. 잠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부부 관계까지 회복됐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세 분은 특별한 약도 기계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루틴을 만들고 그걸 꾸준히 지켰을 뿐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잠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 요약표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잠이 중요한지, 잠을 못 자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잠을 되찾기 위해 어떤 루틴이 도움이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조금 길고 많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나라도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루틴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숙면으로 향할 수 있도록요. 아침엔 눈 뜨자마자 햇빛부터 쬐세요. 커튼을 열고 20-30분 정도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수면 시계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가능하다면 짧은 산책이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셔도 좋고요. 그 후에는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낮에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일, 장보기, 가까운 곳 산책 뭐든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20-30분 정도는 꾸준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낮잠은 꼭 필요할 때만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해 주세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오후엔 줄이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몸을 천천히 잠드는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TV나 스마트폰은 저녁 9시 이후엔 가능한 한 멀리 하세요. 집안 조명도 조금 어둡게 조절해주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자기 전 1시간은 뇌를 진정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클래식 음악이나 조용한 라디오를 틀고 짧은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선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췄다가 8초 내쉬는 호흡을 3-4회 반복해 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깼을 땐 불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아, 다시 잠들 수 있어 하고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억지로 자려 하지 않고 편안히 누워만 있어도 몸은 회복됩니다. 이렇게 하루 루틴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약 없이도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잠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시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은 금방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 요즘 새벽에 안 깨네 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 루틴 중 어떤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생활 루틴을 알기 쉽게 전해드릴게요. 잠을 다시 되찾는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